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의 세 차례 통화 사실을 두고 이게 여야 간의 거친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건 또 트리거가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또 그래서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단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를 축소 은폐한 중대범죄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화 사실만 문제 삼는 건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죠. 이 검사 출신의 유상범 비대위원은 이첩 지시가 부당한 지시였거나 수사의 결과를 바꾸는 지시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어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빨리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공정한 또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국민들께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 대통령 전화를 받는다.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기간은 이종섭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던 기간인데 그곳 현안과 관련이 얼마든지 상의하기 위해서 통화할 수 있다. 그래서 통화를 최상병 문제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들 보시는지 먼저 배정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들 장관들하고 통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여권에서 반응하는 것은 한마디로 논점 흐리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박정훈 단장을 보직을 해임하면서 항명수괴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통화해서 수사 외압에 개입을 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수처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혀야 되고 대통령도 수사에 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정쟁적이고 탄핵 지향적이고 그리고 민생 외면적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최상병 특검을 주장했던 이유가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못 믿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하던 특검이 부결되고 또 이제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기록까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진상 규명이 원인이었다라면 민주당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진행 사항들을. 근데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대통령에게 어떤 죄가 없다, 이걸 우리가 정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것에 또 다른 방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통화 기록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범죄 사건에서도요, 통화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이게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대통령과 장관은 업무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화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게 범죄를 확정 지을 수 있거나 또 피의자를 운운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되는지 자체
이걸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본 사건 같은 경우에 논점 자체도 굉장히 흐려지는 것인데 사실 이게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요 군대에서 발생한 지금 성희롱 사건이나 그리고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민간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노리고 있는 박주민 당시의 법사위 간사가 당시 이 법을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은 꼼지락거리지도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민간으로 넘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이 명확하게 개정돼서 군대에서 꼼지락거리지 마라. 그리고 만지작거리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을 누가 이거를 조사하고 수사해서 범죄 혐의까지 특정지어서 지금 이관을 시키려고 했느냐. 이 과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명확하게 법이 위반된 구간은 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주장하던 것까지 부결이 됐으니 그리고 공수처 다른 사람 아닌 민주당이 만들자고 했던 수사기관이니 이 수사기관 믿고 결과를 기다려라. 그러면 진짜로 진상규명이 곧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설전 변호사. 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수사가 아니죠. 조사죠. 원칙적 조사죠, 조사. 군 내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것을 사건 기록을 넘기는 것이 원래 이제 지금의 바뀐 법에 의해서 그러면 예. 특정하게 혐의를 확정을 해서 그거를 서류에 담아서 넘기는 것도 그러니까 의견서 형태로는 가능하려고 보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경찰이 거기에 강제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속되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강제적 뭐 이 의견을 꼭 따라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조사 보고서의 형태가 이제 과연 이 조사 보고서를 빼라는 거였잖아요. 이첩을 이제 다시 보류해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어떤 그 혐의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거에 대한 것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누구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이라든지 저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 서류를 빼라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라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것인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수사의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종섭 장관이 아까 뭐 김민수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전화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역은 뭐 통화해야 할 수 있죠. 그러나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뭐 어떤 녹취 파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 그 내용이 그 통화의 내용이 이제 만약에 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사건이 저는 급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통화 내용이 밝혀지거나 드러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갖고 정치권이 들여다보고 문제를 삼고 이거 자체가 상당히 대한민국을 국기를 흔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랑 최상병 문제가 아니라 어떤 되게 상당히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를 통화했다든지요. 북핵 문제를 통화했다든지 아니면 현재 북한과 한라인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국가 기밀을 통화했다면 그거를 검찰이 수사해야 됩니까? 저는 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통치권자입니다. 대통령은 통치권자고 과거에 그렇게 민주당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한 범죄를 그 당시 정권이 저질렀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통치행위라 그랬어요. 통치행위. 그조차도 통치행위라고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물론 우리 최혜병 사건은 정말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죠.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만에 하나 정말 모든 걸 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민주당 말이 맞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빼라고 지시해서 수사 개입했고
수사 방향 틀어서 이첩했던 자료를 회수시켰다. 자, 모두 사실로 가정할게요.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저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10번, 100번, 1000번 탄핵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갖고 탄핵이니 뭐 하야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승자박이에요. 나중에 민주당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사안이 좀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무리한 사단장의 수색 지시에 의해서 꽃다운 청년이 숨을 졌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사단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장관에게 결재까지 받았던 단장이 정의로운 수사를 했는데 오히려 외압에 의해서 이 정의로운 명령을 수행한 충성스러운 군인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럼 이거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뭐 혐의자를 빼라, 또 혐의를 빼라, 서류를 가져와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면 그게 상당히 탄핵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말 바꾸기 거짓말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경로해가지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느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경로설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 그리고 또 대통령실하고 통화도 안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자도 안 받았다는데 이것도 다 지금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묶어서 보면은 닉슨이 결국은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상당히 탄핵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 부위원장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 뭐 문자를 받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해명은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입장이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 국회에서 했던 답변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이제 본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자연스러운 통화인지 아니면 업무상 통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이게 관심이 되는 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혐의가 과연 성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법에 대통령과 장관 모두 군사정찰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설령 어떤 얘기를 했더라도 직권남용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반면에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고 이첩을 또 중단시켰다면 그게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엇갈립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마녀 사냥하는 중세 시대의 유럽 국가가 아니에요. 법치 국가예요.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도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부터가 진짜인지인 거예요. 대통령 경로했겠죠. 당연히 경로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잘못된 지휘에 의해서 이거 지금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거예요. 잘못된 지위로 인해서 지금 아까운 생명, 젊은 생명이 지금 죽었던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특정인 한 명을 빼기 위해서 경로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 한 명을 빼기 위해서 경로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보면요. 본인의 가족, 장모가 실형을 받는데에도 개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공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가족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있는데 왜 여기에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민주당이 정말 정쟁을 위해서 계속 사건을 왜곡시키는 것이지 좀만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위해서 화낼 이유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화가 났다면 최상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뿐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통령과 이정석 국방장관 간의 세 차례 통화 관련해서 여러 댓글 의견 전해주셔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니 양파도 아니고 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비밀은 없다. 국민에게 이해를 받을 기회는 놓쳤고 탄핵 열차는 출발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통화 기록이 나온 거지 통화 내용이 나온 건가? 민주당은 왜 호들갑인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수사 외압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통령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자, 6월 새국회 열자마자 다시 특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또 최근 또 새롭게 나온 이게 매일매일 새롭게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 좀 이상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윤수 대변인처럼 그 대통령이 당시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처에 대해서 뭐 질책을 했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왜 이게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법에 따라서 바로 경찰에 이첩을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그 기록을 회수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미 간 것을 회수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작년 7월 31일부로 임성근 사단장은 어찌 보면 퇴출된다.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8월 2일까지 이 우리가 지금 이 기간 지금 다루고 있는 기간에 어떤 모종의 힘이 작용을 했는지 그냥 하루 휴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그 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박정훈 이걸 조사를 하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뭐 기소가 되고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정말 의혹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주변 정황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공수처에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특검을 민주당 야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진즉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수신자잖아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이면 이종섭 장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신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작에 알고서도 못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정당성을 더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올려주신 댓글에도 공수처가 좀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압수수색을 해서 대통령 휴대폰 압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주인 대표.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대통령하고 둘이 이제 통화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이 이번에 이종석 장관하고는 비화폰이 아니라 또 네. 검사 시절에 이제 개인 휴대폰을 썼다는 게 좀 논란이 네.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통화가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통화한 직후에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인정되느냐는 별개로 네. 어쨌든 좀 논란을 좀 만든 부분은 그 통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위화감이 드는 대목이라는 거는 대통령실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뭐냐 하면은
자, 대통령이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그 지휘권자로서는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법적으로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정황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을 사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나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검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까지 다 캐내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정 자체가 존속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한테 질책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막 혼을 내요. 막 책임을 물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물고 늘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사적 이익을 갖고 야, 그 정책은 내 측근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내 친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바꿔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큰 차원에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통치의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 법 앞에 이제 국민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통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어막을 치기보다 대통령이 지금 그 명패 놓고 있잖아요. 그 본인 책상 앞에 더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 여기서 끝난다. 내가 진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 자체를 정치권에서 계속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법은요, 법리대로 해석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전화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서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동일 번호로 휴대폰 6개를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2016년부터 2018년 2년 동안은요, 다른 번호 2개까지 사용해서 번호를 3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걸로 범죄 특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전화를 했던 당시는요, 윤석열 대통령 첫 휴가 첫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개인 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일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한 11개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기가 벌써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고 뜯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잘못 이렇게 선동을 하면요, 국민들이 그러려니 생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격자체를 떨구는 행위다. 계속해서. 정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제에서 전화했다는 게 휴가 중이어서 휴가 그런 중이었습니다. 거군요. 휴가 첫날이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왜 개인 전화를 썼느냐라는 게 지금 논점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또 뭐 이재명 대표 개인 전화 쓴 것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논점을 이기 같고 우리 윤 대표님께서 국익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병역 의무에 부름을 받아서 충성한 군인이 무리한 실종 수색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장비도 없이 명령을 수행하다 숨을 잃었다,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누가 군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라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를 했어요. 근데 수사 책임자를 또 반대로 항명수괴죄로 처벌했어요. 이런 거야말로 국가 안보의 근본을 해치는, 정말 국익을 해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 게 지금 한겨레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조선일보조차도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정치적인 설명, 또 하나는 법적인 설명,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설명은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대의국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경로설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듯한 그런 설명을 내놨고 이제는 법적인 설명을 내놔야 됩니다. 법적인 설명은 본인이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사법기관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보수 언론도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일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댓글 소개해드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밝혀라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특검 거부하면서 전 국민이 범인이 누군지 다 알게 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젠 특검을 넘어서 탄핵을 부르는구나 이런 의견이요. 또 국민은 국민보다 무서운 건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어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꽃다운 청년 죽음 운운하며 대통령 탄핵 엮으려다간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